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에 조만간 또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동반 수행 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던데요. 이번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게 또 물가 영향과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는 한 몇백만 원 한 줄 알았거든요. 한 3,400만 원 하나? 생각했는데 그거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건 제가 네. 대변인한테 검토하라고 시켜놨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빨리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뭐 마무리 발언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줄에서 누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줄에 맨 뒤에 연합뉴스 설승 기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저기 제일 뒤에 말씀. 아니 오른쪽에 오른쪽에. 네. 이 줄에 맨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엄정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제 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부.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이 비상
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나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스피커도 이제 지금 왔다 갔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해서 조금 20개, 네. 20개 넘겼어요? 네, 20개 됐습니다. 네. 딱 20개예요? 21개입니다. 네. 네, 제가 네. 저번에 정리삼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 제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끌려온 게 아니고 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에 기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렸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고가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그 프레스 개걸이라고 처음 듣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엄청나게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집안에서는 서로 막 찢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벗어나서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지요. 정략적으로 서로 다툴 여지도 많습니다. 뭐 다툴 건 다투되 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될 일들, 공통의 과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정말 많고 늘 시간은 부족한 듯 합니다. 향후 5년 진짜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오늘 좀 손에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러셨길 바라며 대통령께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그리고 긴 시간 열정적인 질문을 해주신 국내외 기자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정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